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를 보면 이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이 단어 하나로 보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정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 보험 관련 서류들 보면은 야, 이게 모르는 단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명 들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다시 보면 또 모르겠고 단어들이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낯선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텐데요. 가장 빈번하게 문의가 들어오는 용어들 위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단어를 좀 알아볼까요? 예,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약자는 뭐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사람일 테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 이거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되겠고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내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피보험자는 이 보험 기간 중에 누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험금이 나오게 할 거냐, 그 대상자가 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데요.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누구한테 보험금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이제 수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익자도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쏙쏙 되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보험 용어는 뭔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입니다. 네. 기본계약은 주계약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계약입니다. 하나의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선택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특별보험 약관의 줄임말로서 그 가입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이 특약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특약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를 놀이동산에 비유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놀이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특약 같은 경우에는 놀이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놀이기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입장권이 없다면은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고요. 입장권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놀이기구 중에 타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보험 상품은 우선 기본 계약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특약을 넣을지 선택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놀이동산으로 비교를 해주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어느 놀이동산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느냐에 따라서 재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기본 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보험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이제 주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암 보장, 수술 보장들이 특약으로서 구성되게 됩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부과되는 특약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 특약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설계,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계약은 최소화시키고 좋은 특약 구성에 집중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용어들을 알아보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게 또 좋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알아봐야 할 보험 용어는 어떤 건가요? 예, 이번에 함께 알아볼 용어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입니다. 잠깐만, 요거는 제가 딱 알 것 같은데 단어만 봤을 때 만기 환급형은 만기 때 돌려준다. 그리고 순수 보장형은 보장만 해준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럼 단순히 생각했을 때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이 이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속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납입했던 보험료 중에 일부 또는 그 전체를 환급받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순수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 돌려받는 환급금 없이 순수하게 보험 사고에 대한 보장만 받는 유형이고요. 이 순수 보장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매월 납부하는 보장 보험료가 만기 환급형 대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 환급금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순수 보장형은 중도 해지하면은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예, 순수 보장형 상품 중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해지를 하나 만기가 되나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다만 일부 순수 보장형 상품 중에서는 만기 시점에 돌려주는 금액은 없지만 중도의 해지를 했을 때는 일부 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만기 환급금과 순수 보장형 상품의 환급률을 비교를 해보면 만기 시점으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환급률은 떨어지지만 보험기간 중간에는 만기 환급형과 환급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각각 장단점은 아주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가입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실 생각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다만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치료 기술이 나올 때마다 보험도 그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해지하는 시점에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어만 알아도 보험을 선택하는 기준과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알아둬야 할 보험 용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입니다. 고객분들이 보통 저한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제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재차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납입 만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장 만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이런 문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20년이 납입 기간이 될 거고요. 100세라는 기간이 보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보험 기간은 이 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보험회사에서 나를 보장해주는 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책임 기간 또는 위험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 기간을 납입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40세 시점에 앞서 말씀드렸던 20년 납 100세 만기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60세가 되는 20년 동안이 납입 기간이 되는 거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0세부터 100세까지 이 60년의 기간이 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네,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 이번에 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 이번에 또 어떤 용어를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입니다. 면책 기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보험회사로부터 일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면책 기간은 보통 3개월로 설정이 되고요. 암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같은 진단 담보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특약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면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감액 기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한 직후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기로 한 금액의 일부만 보장받는 기간을 감액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감액 기간은 대부분의 특약에서 적용이 되고 보통 기간은 1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1년 동안은 받기로 한 금액의 5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감액 기간이 설정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8개월째 암에 걸렸다면은 받기로 한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2,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용어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보험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 가입 전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